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지식재산연구원의 강경남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 앞서서 이기로 본부장님 그리고 이도영 센터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앞서서 작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R&D와 지식재산의 연계와 관련해서 그 국가 R&D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이랑 공공연구기관, 여기에서 지식재산 경영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의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R&D IP를 연계한 주요 정책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대학 공공연의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이제 활동 현황, 관리 현황을 이제 말씀드린 뒤에 주요 관리가 효과적이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소견을 짧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의 필요성 및 목적 부분입니다. 앞서 그 본부장님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R&D와 지식재산, 여기에서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R&D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왔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R&D 예산이 국가 R&D, 정부 R&D 예산이 19.7조 원이었었고 2009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꽤 많이 증가를 했어요. 2009년에는 12.3조 원이었던 데 비해서 지금 올해에는 19.7조 원이기 때문에 거의 5%씩 증가율을 보여왔는데 앞서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증가세가 지금 좀 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7년 같은 경우는 19.5조 원이었는데 이제 작년 대비 올해는 1% 남짓하게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R&D 투자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 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될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R&D 성과물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특허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먼저 특허 출원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양적인 부분은 꽤 많은 성과들이 있어 왔어요. 보시면 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정부 R&D 10억 원당 해서 출원 건수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62건,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기본 계획에서도 이제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관련해서 국가 R&D 예산이 전체 기관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 공공연에 대한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활용의 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수치인데, 이런 기관에서의 특허 활용률을 보시면 높지 않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기술 이전 성과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평균 기관당 기술 이전 계약 건수가 26.2건인데 이거는 미국의 한 64%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로 어떤 활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대단히 많은 부분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지금 정부에서 R&D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보면 IP R&D와 관련된 정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관련해서의 실증 분석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현황과 실증 분석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R&D 활동과 성과를 매우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이렇게 쭉 늘려놓은 것입니다. 앞서서의 표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매우 단순화된 것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인풋에서부터 관련해서 R&D 활동하고 그래서 성과물로서 여러 가지 중간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런 중간 산출물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뭐 혁신을 이루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R&D가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발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해서 IP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매칭을 해보면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인풋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재산 관련되어서 인력이나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관련돼서 R&D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지원하는 활동들이 존재하고, 활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산출물이 나온 다음부터 하는 또 다른 또 활동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제적인 성과를 얻어내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또 후속 혁신 활동도 촉진을 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나열이 되고 매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조화가 필요한, 그리고 서로 겹쳐지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몇 가지 중장기 계획들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과제로 다뤄지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기본계획, 이제 17년부터 21년까지가 2차 기본계획에 속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첫 번째 전략으로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것을 비전으로 내놓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첫 번째 전략으로 이것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보시면 결국은 이 IP와 관련된 전 단계에서의 어떤 전략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추진 과제의 내용들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단위에서의 어떤 경영 역량의 강화,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보상 체계 등과 같은 제도적인 부분들을 또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본 계획은 연구 성과 관리 활용 기본 계획입니다. 우수 연구 성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 기본 계획에서는 두 번째 전략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전략에서 연구 성과와 사업성, 시장성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여기에서 어떤 질적인 성장, 질적인 수준의 제고, 관리 역량의 강화,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 과제로 하고 있고요. 앞서서 또 과학기술 기본계획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도 앞서서 이제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추진 과제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그리고 뭐 IP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된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차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 여기에서도 관련되어서 이제 얼마나 그 시장에 이렇게 활용되기에 좋은 R&D의 결과물들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은 R&D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IP와 R&D 간의 연계의 정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되게 타당해 보이거든요. 이런 논리적인 타당성과 함께 실증적인 확인이 들어간다면 더욱 이런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지식재산 관리 현황이 어떠한지 그 현황에 대한 통계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IP 관리를 약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뽑아서 그러한 관리 활동이라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한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공공연 부분만 추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또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몇 가지 이제 통계치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라고 해서 지식재산 출원 그리고 등록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약간 연도별로의 변화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년부터 17년까지의 주요 이제 상황들을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학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14년에 49%였는데 17년에는 54.5%의 기관에서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줬고, 그리고 그런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적인 전담 인력 수를 보시면
4명에서 17년에는 4.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담 인력, 담당 인력들이 하는 주요 업무들은 이제 복수응답으로 해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했는데, 보시면 아주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와 같은 관리 업무는 이제 모든 기관에서 다 하고 있었고, 그것 외에 관련해서 라이센싱 등 지식재산 활용과 관련된 부분들, 워낙 기술 이전이나 뭐 이런 쪽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 인력들이 세부 업무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지금 PT상에는 없는데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등 관리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및 기술 이전을 위한 협상, 계약 업무, 그리고 이전 관련된 마케팅 활동, 그리고 이전 대상 산업재산권 및 기술 발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뭐 기술료의 관리라든지 지주회사 설립 추진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도 지식재산 담당 인력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관리 활동과 관련해서 그 기관에서 이것들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지식재산 관리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선행기술조사, 그 다음에 예비평가, 그리고 자산실사,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선행기술조사는 R&D 기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R&D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거죠.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관련되어서 뭐 선행 기술이 있는지, 유사 특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방향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행 기술 조사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예비 평가는 발명 신고를 했는데 이 발명 신고된 것에 대해서 기관에서 승계를 할 건지, 출원 이제 등록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뭐 국내 출원만 할 건지 해외 출원할 건지, 그리고 심사는 뭐 청구를 할 건지 등등에 대한 이제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예비 평가이고, 보유 재산에 대한 자산 실사는 쭉 갖고 가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도 생기고 하니까 유지 포기를 위해서 중간에 이것들을 이제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거를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유의미한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자산 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관련된 활동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죄송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수행 비율과 관련된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 활동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비평가라든지 자산실사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관련해서 그러면 이러한 활동들이, 이러한 인풋과 이러한 관리와 관련된 지원 활동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증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라고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활용을 했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 혁신 성과하고의 연계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뭐 그 다음 해에 출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하는 건수 대비로 해서는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R&D의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보는 성과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지식재산을 이제 라이센싱을 하거나 아예 매매를 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 기관이 그 해에 취득한 금액, 이 경제적인 수익이라는 것을 종속 변수로 해서 얘네들 이런 경제적 성과라는 것에 나머지의 관리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독립 변수로 집어넣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식재산 서비스와 관련되어서 얼마나 비용을 외부에 지출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또 하나의 변수를 사용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이 지출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선행기술조사 등에 대해서 아웃소싱하면서 지출하게 되는 예산, 이 부분만 출연해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각각 선행기술 예비심사 자산실사
각각에 대한 효과를 보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래도 R&D 인풋이 많은 기관에서 아웃풋도 많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제해 준다는 의미에서 연구개발비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 부분을 변수로 넣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결과를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약간 기초통계량 부분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풀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관련해서 경제적인 성과는 평균 7.7억 원 정도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되게 기관마다의 차이가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기관도 있고 막 340억 넘게 수익을 내는 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경영 관련된 투입 관련해서도 전담 인력이 평균은 2.55명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아예 없는 기관도 있는 반면 20명까지 갖고 있는 기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비용도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선행기술조사와 관련된 비용이 1,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었는데 막 5억 넘게 지출하는 기관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 활동과 관련해서는 선행기술조사는 뭐 63%, 예비평가 64%, 자산실사 56%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R&D 투입 보시면 1년에 514억 원의 투입이 있었고 연구개발 인력은 평균적으로는 588명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부터 16년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널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패널 분석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 고정 효과 모형과 임의 효과 모형 두 개는 유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 두 수치의 평균 정도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분석 결과 지금 그 전담 인력 그리고 서비스 비용이 많을수록 이 R&D의 경제적인 성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들이 별표 표시가 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선행기술조사, 자산실사 부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제 변수로 쓰여진 부분들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주된 내용을 시사점을 도출해 보자면 지식재산 경영 관련 투입이 지금 보시면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투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수를 이제 변환함에 있어서 일부러 앞쪽에 보시면 좀 작게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 로그를 취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 종속 변수도 같이 로그를 취해 주었는데 이때에 나타나는 이 숫자의 의미는 약간 탄력성의 의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을 1% 증가시켰을 때 아웃풋이 1% 이상 증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인풋들이 R&D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1%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니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탄력성의 의미를 갖도록 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더미 변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선행기술조사, 자산실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관련해서는 지금 대단히 예전부터 선행기술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수행되지 않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인식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행기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부실 권리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다면 이제 후단이 대단히 흔들릴 수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선행기술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기관들에서도 기술 이전 활동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는 더욱더 이제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산실사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중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이미 갖고 있는 보유 자산들에 대한 재평가라는 부분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경우에는 지금 지식재산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되게 단순화해서 몇 가지를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정책들이 대단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과 관련된 효과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